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자료와 정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요, 도메인 지식이라고 해서요, 어떤 물건 파는 곳이면 물건 그 판매사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수학적인 통계 지식을 갖고 있고, 컴퓨터 공학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인사이트라고 해요.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기계학습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또 딥러닝도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통찰을 딱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요, 더 나은 의사결정이에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인에요, K양이 있는데 사연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 K양은요, 27세의 성실한 직장인으로 본래 집은요, 목포예요. 그런데 직장 문제로 재작년에 서울에 와서 강남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요즘에 부쩍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녀의 취미가 K-팝 공연 관람이에요. 활발한 성격인 그녀는요, 대화가 잘 통하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찾고 있어요. 자기 나이가 27세쯤 되니까 남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으면 하고요. 물가를 감안할 때는 월급은 300만 원 이상쯤 됐으면 해요. 그리고 K양 집 가까운 곳에 사는 남자를 찾고 있어요. K양은 올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원하는 남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랑 오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배웠던 데이터 분석가 앤드류 폴처럼요, 우리도 K양의 올해 연말 결혼 가능성 여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양의 조건에서요. 첫 번째, 문화예술 계통 직업이고 월급 300만 원 이상인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0대 후반에서 30대 남성 평균 월급을 좀 알아보고 싶네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고용노동 통계가 있어요. 고용노동 통계라는 걸 우리가 검색해서 거기 홈페이지에 가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으로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주제별로 들어와서요, 임금 근로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임금 근로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직종 산업별 임금, 네. 여기에 가보면 임금이 얼마인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산업이랑 학력, 연령별, 성별, 네,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궁금해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봤더니 2009년부터 19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산업별로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선생님이 원하는 조건보다 너무 많아서 한번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필요한 거 아니고요. 우리는 월 급여액 정도, 월 급여액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거고요. 산업 분류별로 한번 보면은, 전체 평균 얼마 받는지도 한번 궁금하고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예술 분야 쪽 관심 있고요. 교육 쪽도 좀 보겠고, 금융보험업 쪽 사람도 괜찮고요. 네, 도소매업, 제조업, 요 정도 직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은 상관없고요. 지금 알고 싶은 것도 남자만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
제가 추천하는 결혼 상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요 정도? 40대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요 정도면 좋겠고, 시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보니까 2019년 예전 것도 있는데, 최근 게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통계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여기 엑셀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요. 금방 받아지죠? 네. 엑셀을 열어서 편집을 사용해서 한번 이제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네, 눈에 좀 더 데이터가 잘 보이네요. 깔끔하죠? 그런데 이게 숫자다 보니까 정확하게 한눈엔 안 띄니까요. 좀 더 시각화를 해봅시다. 여기서 차트를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좀 꺾은 선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스타일을 조금 바꿔볼까요? 네, 이게 눈에 좀 더 잘 띄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자, K양의 올해 연말에 결혼 가능 여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양이 원하는 거는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월급 300만 원 이상이고 문화예술계통이라고 있는데 보니까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기인데 여기서 월급 300만 원. 네, 이 선이죠. 이 선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죠? 이상이면 여기 위인데, 여기 위로 올라가 있는 선 딱 하나밖에 없네요. 금융 및 보험업. 네, 금융 및 보험업만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여기 문화예술 계통은요, 안타깝게 모든 직군 중에서 가장 낮은 산업군에 해당하네요. 이 조건으로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다른 조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을 찾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통계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을 가서 보면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통계 지리 정보에 가서 지역적으로 인구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통계 주제에서 인구와 가구를 뭐 하나 클릭해 보고요. 자, 여기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자 인구 대비 남자 비율을 한번 선생님은 궁금해합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 인구 대비 남자 인구 비율은 지금 여자 인구 분의 남자 인구 곱하기 100을 해서 나타낸 값을 이렇게 색상으로 표현한 건데요. 100이면 남자 여자 인구가 똑같다. 그런데 95쯤 된다고 하면은 여자 100명에 남자 95명. 그러니까 남자가 부족하고요. 여기는 여자 100명에 남자 101명이면 여기 빨간색으로 갈수록 남자가 많다고 볼 수 있네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이 지금 서울 지역이니까 서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강남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네, 강남구가 이렇게 구별로 확대를 하면 또 보이네요. 여기 지금 보면 보고서 보기가 있으니까 보고서로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색깔별로 한번 볼 수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학계 순위별로도 나옵니다. 인구 비율이 해서요, 구별로 나오는데 우리가 찾는 강남구가 여기 있네요. 강남구는 서울시에서도 22등, 네, 22등으로 여자가 훨씬 많고 남자가 좀 적죠. 여자 100명당 남자 90명이면 상당히 여초 현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역시 두 번째 조건에서도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K양이 27살 여성인데 이 여성들의 총 나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통계청에 들어가서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총 나이를 보기 위해서 국내 통계에 있다는 걸 알고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구에서 인구 동향 조사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혼인이 관련된 게 있어요. 그리고 혼인 종류별 여기 보면 연령이 있어서 시군구별 평균 초혼 연령 여기 있네요. 이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쉽게 뽑아졌는데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만 한번 필터링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자의 총 나이가 궁금한 거고요. 전국의 평균 또 한번 보죠. 전국의 평균이랑 지금 서울에서 찾는,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과 그리고 목포,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최근뿐만 아니라 10년치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역시나 숫자로만 봤을 때는 쉽지 않으니까 시각화해서 보도록 할 건데 간단한 거는 여기서 차트로 뽑을 수가 있어요. 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여기 제일 아래가 전라도 평균, 여기가 서울. 네, 딱 봤을 때 평균보다 서울이 좀 더 결혼을 늦게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전라남도는 좀 더 빠르게 하네요.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여성들의 총 나이는 한 30살쯤 되고요. 전라남도에서는 한 29 정도 되겠네요. 서울에서는 31살은 돼야지만 결혼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K양이 생각했던 27살은 사실 2009년도 전라도에서도 조금 빠른 걸로 데이터상으로 보이네요. 네, 이 내용을 봤을 때 27세 여성이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지금 좀 많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데이터 분석의 목적이 더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함입니다. 데이터 분석은요, 목적이 명확해야지 분석이 잘 됩니다. 그리고 분석의 주제는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일 때 이런 컴퓨터 공학과 수학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실생활 속 주제를 활용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을 성공하는 방법이 되겠죠? 오늘 선생님과 함께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디뎌 봤는데요. 자, 오늘의 수업 과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의 주제를 설정하는 겁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가면은요, 데이터 분석 주제 정하기 과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구글 문서 여기 있는데요.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요. 수정 가능하게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수정 가능하고요. 지금은 선생님이 이 학생이라는 아이디로 들어왔는데 여기 자신의 이름을 이 학생이라고 먼저 적어주고요. 이 영역에 자기 과제를 입력하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자동 저장되니까요. 여기서 끝나고 나와서요. 완료로 표시. 네. 과제 완료로 표시까지 해줘야지 선생님이 숙제가 완료된 걸로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면 선생님이 점수 채점해서 줄 거니까요. 꼭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료와 정보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똑한 검색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분석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에 지금 가장 핫한 코로나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색을 해봤더니 소독 방법, 그리고 등교 이런 게 나오네요. 선생님은 사실 등교가 가장 궁금했는데 선생님 궁금해했는 게 그래도 한눈에 보였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한 단어만 치더라도 검색 의도에 맞는 것이 좀 더 위로 올라오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신기하게 선생님이 검색했는 의도도 맞췄네요. 어떻게 하면 네이버가 이런 고객의 의도를 알고 맞출 수 있었을까요? 얘는 뭘 기준으로 제 마음을 파악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바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 건데요. 방법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는지로 검색 의도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요. 만약에 코로나로 했을 때 여기 나온 페이지를 안 보고 우리가 여기 밑에 가면 제일 바닥에 1, 2, 3, 4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1, 2, 3, 4 이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내가 찾고자 한 데이터가 첫 번째 페이지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 첫 페이지에서 발견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발견했다를 보고요. 검색 사용자가 찾아낸 내용이 몇 페이지인지를 알게 되면 이걸 AI로 학습을 해서요. 첫 번째 페이지일 때가 사용자 의도에 맞았을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면 그 페이지의 점수를 높게 부여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서 찾았다면 첫 페이지는 의도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걸 다시 서비스에다가 적용해서 다시 검색을 하면 첫 페이지에서 검색이 됐던 문서들만 먼저 내보내주는 거죠. 그 기준은 바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는가? 예, 이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STA라고요. 검색이 깔끔하게 완료되었는가라는 기준을 보는 건데요. 실제 이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는가 이거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해내는 게 바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델링을 잘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림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분석 목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의사 결정을 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지 데이터 분석 목적을 정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제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데이터를 잘 들여다보면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 한번 파악도 해보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좋게, 그러니까 엑셀로 분석하기 좋게 데이터 형식을 잘 갖고 나가는 걸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데요.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는 단계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모델이 맞는지 한번 구성을 하고 나서 검증해 보는 거죠. 이 분석 결과를 이제요, 숫자로만 나타내지 말고 우리가 표나 그래프로 시각화를 해보면 이 모델이 맞다 틀렸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려는데 중요한 단서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데이터 분석이 진행되고요. 또는 내려오다가 만약에 틀렸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내려오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목적, 가설을 정한다. 분석 목적을 정할 때는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또는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명확한 내용이 목적일 때 분석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 내용을 보면 주제가 코로나 피해 연령대를 알고 싶다. 목적이 보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나이대를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썼는데요. 이 목적에 질문을 조금만 더 추가해 봅시다. 첫 번째, 무엇을 알고 싶은가? 코로나 피해 연령대 알아서 뭘 알고 싶어요?
두 번째, 무엇을 예상하는가? 만약에 코로나 피해자의 연령대가 50대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병에 많이 걸려는 50대보다 더 타격을 입은 나이대가 있지 않을까? 그건 20대, 10대일 거야. 뭐 이런 식의 예상. 그리고 어떤 사실을 파악하고 싶은가? 피해자의 연령대와 사회적 관계, 소득 수준 이런 것과의 뭐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뭘 하고 싶은가? 우리가 누가 피해를 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해줄 수 있을까?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이득을 가져오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세요. 만약에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질문 변해요?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거보다 명확한 답이 있는 거. 다음 주 월요일 주식 가격이 얼마일까요? 하면 딱딱 정해진 걸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 질문 또는 분류. A일까요? B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분석 목적을 좀 더 잘 정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한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데이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 예를 들었는데요. 간장 조금 넣어. 이 영화 너무 재밌던데? 길동이 정말 장난이게 빨라. 아이 추워. 이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거 모두 다 데이터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석할 때의 데이터라고 하면요. 조직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누가 봐도 동일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여야 돼요. 결국 측정 가능한 표현으로 나타내야 되고 누가 봐도 다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의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위의 표현을 어떻게 측정 가능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간장은 이렇게 간장은 한 숟가락 또는 뭐 15ml. 영화 재밌다는 관람객 평점이 몇 점이야. 또는 길동이는 달리기 속도가 몇이야. 춥다는 오늘 체감 온도 지표가 어떻게 됩니다. 또는 고객의 마음은 별점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표현을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요. 개인의 내면화된 지식을요. 숫자와 문자로 표현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표현할 때는 데이터로 표현을 하는데 측정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의 대상은 숫자 데이터 또는 문자 데이터가 될 건데요. 숫자 데이터는 키, 몸무게,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사칙 연산도 가능한 특징이 있어요. 연속되어 있고 또 다른 문자 데이터는요. 일단은 구분하고 나누는 용도고 개수를 카운트를 할 수는 있어요. 문자 데이터로 얘는 성별, 지역, 요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성별로는 남자 셋, 여자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지 3 더하기 1은 안 하는 거죠. 성별이 몇 명이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모아야 할 데이터는 측정 가능한 숫자 또는 문자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를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의 과제는요. 데이터 분석 어떤 거 하고 싶은지 저번에 정했죠? 그 주제를 다시 보고 그리고 목적, 오늘 배운 대로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지, 뭘 예상하는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기반해서 이 목적을 조금 더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그 분석 데이터는 객관화된 숫자 또는 문자여야 되겠죠? 그런 걸로 예제를 날씨, 키 등등을 조사해 보겠다. 이걸 적어 주시고요. 분석 방법은 한번 예상하는 걸 써보세요. 설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검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과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구글 문서가 있는데 열어보면은요, 이렇게 각 반별로 해서 지난번에 적었던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자, 오늘 수업했던 내용대로 주제, 목적,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요, 지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좀 더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정해준 조건들, 수업 내용 생각하면서 내용을 좀 더 다듬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2단원 자료와 정보, 그리고 소단원 2 자료와 정보의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늘 학습 주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수업 관련된 예제를 선생님이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지금 7월에 보면 매년 전국 학생 통계 활용 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대회고요. 여기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생겼어요. 10월에 있는 교육 공공 데이터 활용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내는 그런 자료를 내는 곳인 거죠. 이 두 대회의 수상작을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이 작품은 교육공공 데이터 활용대회 최우수작이고요. 한성과학고의 소예팀의 작품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 결과를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미래 특수교육 대상자의 변화율을 시도별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 하나 하고 두 번째 데이터는 무엇을 이용했냐면 이것도 시도별로 특수학교가 지금 얼마나 있는가 포화도를 분포를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했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냐면 특수학교를 앞으로 설립을 할 건데 그러면 우선순위로 지어줘야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이라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된 거고 이러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이러한 보고서 형태로 제출이 된 거죠. 이게 데이터 분석의 하나 예로서 선생님이 제시를 해준 거고요. 하나를 더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죠? 데이터 분석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했네요.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동기를 한번 볼게요.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도로도 설치하고 공공자전거도 운영하지만 뭔가 자전거와 보행, 차량 간의 충돌 위험이 있거나 교통신호 법규 위반 등의 여러 안전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보행자 인식이 걱정이 돼서 뭔가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제안하고자 요 데이터 분석을 한 거래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분석을 했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사전조사에서는 자전거 문헌 조사를 했고 환경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용 실태를 조사를 했고 주행 관찰이라든지 자전거 주행 관찰이라든지 자전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인식을 조사를 했고 결국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한 거죠. 자, 결론.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관련된 안전한 자전거 문화에 관련된 제안사항을 이렇게 결론으로 이제 보내준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요거예요.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공공 데이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줄 거거든요. 공공 데이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할 겁니다. 요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아까 보았던 예제처럼. 자,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공공 데이터들도 있고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향후에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분석 결과 뭔가 결론을 얻어내는 거죠. 자, 그 데이터들 중에서도요, 공공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자, 공공 데이터가 뭐냐면, 어떤 정부기관이라든지 또는 지방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이,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서비스로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들, 공공 데이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은 그런 공공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마케팅 분야에 쓸 수도 있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제한사항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자, 그러한 것이 공공 데이터인 거고요. 오늘 우리는 공공 데이터 한번 볼 겁니다. 국가통계 포털이라고 있죠. 오늘 여기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거기에서 제공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유형을 한번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를 잡아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에다가 뭐라고 검색을 하냐면 국가통계 포털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코시스라고 첫 번째 뜨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연결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통계 포털, 이 사이트는 뭐 하는 사이트냐면 뭐 국내도 있고요. 국제, 북한 여러 가지 이제 주요한 통계를 한 곳에다가 모아서 사람들에게 한 번에 통계를 찾을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예요. 지금 한 300여 개 기관에서 작성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그 통계표를 수록하고 있고요. 경제, 사회, 환경, 뭐 IMF, 월드뱅크, OECD 이런 기관에서 나오는 최신 통계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 주제별 카테고리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청소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결혼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통계표들이 이렇게 쭉 뜨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결혼 시기 및 필요성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도 있고요. 주제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내 통계에서 주제별 통계. 나는 인구가 궁금하고 인구라는 주제 카테고리 안에 사회 일반으로 갈게요. 사회 일반의 청년 사회 경제 실태 조사. 그리고 인구와 가족. 여기에서 결혼 시기의 필요성. 이렇게 주제별로 카테고리로 찾으면 검색하는 것보다 조금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검색도 해도 되고 주제별로 데이터를 수집해도 괜찮습니다. 자, 통계표를 갔더니 여기서 제공해주는
통계 자료 중에서 선생님은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지역별로도, 학력별로도, 주거 형태별로도. 그런데 선생님은 연령별로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만 궁금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약간 가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데이터는 너무 많아서 나의 목적과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나의 목적에 상관이 없는 것들은 필터링을 해서 걸러줘야 돼요. 자, 이게 지금 탭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필터를 걸 수 있는 거고, 이 필터에서 체크표를 필요 없는 데이터들은 체크표를 빼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자, 연령별에서도 15에서 18세가 궁금하고 결혼 의향별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인식이 궁금하냐? 17년부터 19년 3년 동안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표 조회를 클릭을 하면 이제 쫙 아까 되게 많았던 데이터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따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연도별로 잘 안 보여서 피복 기능, 행렬 전환을 조금 사용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점을 조금 내려서 연도별로 보고 싶어요.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15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이 2017년부터 19년 3년 동안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차트도 그릴 수 있어요. 결혼 시기의 필요성, 차트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차트의 유형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차트 기능도 있으니 이것도 여러분들이 데이터 검색하는데 참고로 해주세요. 자, 차트 조회 닫기. 자, 이번엔 이 데이터를 다운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엑셀 파일로 PC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를. 자, 파일의 형태는 엑셀 파일이고요. 다운. 자,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가볼까요? 공공 데이터 포털이 있네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 찾기도 있고, 그러면 데이터 목록별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국가 데이터 맵이라고 해서 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문화관광이라든지 분류대로 주제별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데이터 활용해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벌써 서비스들이 있어요. 키워드 정보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시각화하여서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있고요. 지도에서 위치 정보를 시각화해주는 데이터들도 있네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에 대한 위치 서비스, 어린이집 정보가 굉장히 많네요. 사이트들을 알려주었는데 여기에서 차근차근 들어가서 자기의 주제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눌러보면서 찾아보세요. 과제를 이제 줄 건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쵸? 꼭 이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제공해줬던 그 사이트들을 올려줄 테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자기 주제랑 맞는 그런 데이터들을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수업은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다양한 정보의 구조화 방법,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한눈에 그 데이터의 내용이 보일 수 있도록 시각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하고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았고요. 과제 제출해주세요.